정말 토트넘의 시즌 초반 판도를 결정할 수 있는 분수령 경기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경기 초반 밀리는 양상도 보였다가 자책골, PK골 등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견디며 결국 따라붙는 저력의 모습을 보인 토트넘입니다. 아르테타 감독 체제의 아스날을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비긴 적도 없었던 토트넘이 원정 경기에서 소중한 승점 1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여기에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팀 동료 제임스 매디슨을 벌써부터 해리 케인과 비교하며 칭찬했는데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아스널전 평가에서 토트넘이 이미 케인을 대체했다고 암시했다라고 보도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26세의 미드필더인 매디슨은 지난 2018년도 시즌 레스터시티로 이적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디슨은 레스터에서 뛰면서 5시즌 동안 203경기에 나와 55골 41도움을 기록,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곧바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활약했으나 완전한 주전이라 평가받지 못하는 애매한 위치였는데요. 이번 토트넘 이적 이후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는 2022년도 시즌 레스터시티가 강등이 확정되며 이적 루머가 확산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패스 센스와 탈압박, 강력한 킥을 과시했던 그이기에 중원 보강을 원하는 팀들이 그를 노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곧바로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미드필더인 그를 뉴캐슬, 첼시, 토트넘 등이 영입하기 위해 나섰고 매디슨 본인도 이적을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어떤 팀이 그를 품게 될지에 큰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당초 뉴캐슬이 매디슨 영입에 앞서가는 듯 보였지만 산드로 토날리를 영입하며 중원 보강을 마무리했고 이후 첼시와 토트넘이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어느 순간 매디슨에 대한 관심을 접었고 매디슨은 비교적 쉽게 토트넘 이적을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은 불과 4천만 파운드 약 670억 원의 매디슨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매디슨 영입에 공을 들였고 매디슨에게 전화해 너가 토트넘이 오든 안 오든 토트넘은 변화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매디슨은 이 전화에 감독의 확신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이적 이후 매디슨은 엄청난 기량을 선보이며 레스터시티 시절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토트넘과 매디슨 모두 이번 시즌 엄청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디슨은 기존의 장점이었던 패스와 킥과 더불어 토트넘 공격을 조율하며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직전 아스널전에서도 손흥민의 멀티골로 연결되는 2개의 도움을 적립하며 올 시즌 최고의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풋볼 런던은 매디슨의 이러한 활약에 대해 손흥민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골 득점 능력과 창의성 면에서 케인을 대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지만 손흥민은 매디슨이 자신과 함께 해당 영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인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아스널전 이후 매디슨의 활약에 대해 케인은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지만 매디슨은 그와 같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번 역할을 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는 압박감을 좋아하고 훌륭한 선수를 더욱 훌륭하게 만드는 책임감을 좋아한다라며 매디슨의 기량을 칭찬했습니다. 이어 그는 매 경기 스타다. 매우 영리하고 공을 받기 전에 항상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상상한다. 그의 움직임은 매우 영리하고 비이기적이다. 사람들은 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통계를 보고 더 많은 골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는 공이 있든 없든 팀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축구 전문가들도 매디슨이 10번 역할뿐 아니라 8번, 6번 역할까지 안 풀릴 때에는 후방으로 내려와 빌드업에 관여하는 등 이전에 보이지 않던 모습들까지 보이고 있어 더욱 발전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BBC는 손흥민과 매디슨의 공격 조합이 이전에 존재하던 해리 케인, 손흥민 공격 조합을 대체했다. 매디슨이 조르지뉴에게서 볼을 빼서 손흥민에게 전달한 장면이 해당 조합이 가진 강점 중 하나를 잘 보여준다. 이전에 존재하던 손캐 듀오는 오랫동안 골과 도움을 합작해왔지만 새로운 손매 듀오는 아직 유용성을 완전히 판단하긴 어렵다. 다만 초기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도 케인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손흥민은 이미 팀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라고 보도하면 메디슨은 케인의 직접적인 대체자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영입됐다. 그중 큰 부분은 케인과 토트넘의 또 다른 최고의 재능인 손흥민과의 관계다. 토트넘의 성공적인 시작은 메디슨과 손흥민이 잘 결합해 일관된 창의성과 골의 시작을 제공하는 데 달려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메디슨과 손흥민은 각각 2골 4도움과 5골을 기록하며 토트넘 공격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비중이 큰 만큼 절대 부상 조심하시고 우리 손흥민 선수 행복 축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매우 화가 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손흥민의 활약을 목도한 아스널 팬들은 좌절했는데 좌절을 넘어 이른바 뇌절 반응을 보인 팬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를 비롯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인종차별 행위가 터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을 넣고 기뻐하는 손흥민을 향해 한 아스널 팬은 배트맨 포즈를 취했는데요. 이 포즈는 손을 뒤집어 눈을 감싸는 행위로 동양인에 관한 인종차별 행위로 해석됩니다. 축구 팬들은 배트맨 포즈 대체 뭐냐? 눈 찢는 행위랑 같은 거 아니냐? 얼마나 더 잘해야 인종차별하지 않을래? 라고 비판했습니다. 배트맨 포즈처럼 보일 뿐을 작은 눈을 조롱하는 포즈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배트맨 포즈가 오히려 실드이고 저 행위는 일반적인 인종차별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한 기자회견에서 독일에서 뛰던 어린 시절부터 많은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고백한 적 있습니다. 언론이 조명하지 못한 곳에서도 인종차별을 받은 셈인데요. 경기 후 손흥민은 인종차별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히 프리미어리그 공식 사무국과 토트넘 측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아스널은 공식 발표를 통해 해당 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영국 공영방송 BBC는 주말 경기가 끝나자마자 2주의 팀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BBC는 손흥민을 두고 북런던 더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남겼다.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두 차례나 리드를 허용했지만 손흥민이 재차 동점을 만들었다면서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후 손흥민이 더 성숙한 선수가 되어 동료들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BC 2주의 팀 11명을 소속팀별로 구분하면 토트넘과 맨유, 맨시티, 에버턴, 뉴캐슬이 2명씩 배출했습니다. 5팀 중 토트넘만 승리하지 못한 팀인데요. 그럼에도 이 라인업에 2명이나 배출한 것입니다. 손흥민과 비수마가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선보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토트넘 최대 라이벌 팀인 아스널은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